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복습입니다. 일단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얘는 항이 많은 식을 말하는데 이 항이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일단 항이란 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항의 기준은 이 플러스 사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도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3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얘는 세 개가 되고 얘는 연결되는 플러스가 없으니까 하나입니다. 항의 기수는. 그리고 차수란 변수의 인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우선 변수란 그 식의 주인공입니다. 이 식의 주인공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x를 구하여라, y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고 해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을 인수분해하면은 2해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때는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를 8의 인수를 한번 구해보면은 8은 1 곱하기 8 하고 2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과 8은 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2와 4도 여기 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와 2도 이렇게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각각의 수를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볼 개수란 항에서 주인공을 제외한 전부인데 예를 들어서 5x가 있으면은 이 x가 주인공이잖아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전부니까 개수는 5가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다항식이며 항의 3개니까 변수는 x입니다. 그리고 x가
두 개 있는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x제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이런 식이 있으면 얘는 가장 큰 차수가 3차니까 얘는 3차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x의 개수는 2이고 x제곱의 개수는 2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 상수항은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x제곱 y세제곱 z의 변수에 따른 차수와 개수를 알아볼 건데 이 변수 첫 번째는 x에 대한 x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은 x의 차수는 2가 되겠죠? 그러면 개수는 뭘까요? 그냥 5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개수는 주인공을 제외한 전부라고 하였으니까 y 세제곱 z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얘는 y의 차수가 3차니까 3차입니다. 그리고 개수는 y를 제외한 모두니까 5x제곱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z에 대한 얘는 차수가 1차가 나올 것이고 개수는 z를 제외한 전부니까 5x제곱 y의 세제곱 z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수 x, y, z에 대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수를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우리는 차수가 변수의 인수의 개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풀어보자면은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 식이잖아요. 변수는 각각 이것들이고 인수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차수는 6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개수는 6을 제외한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은 5밖에 없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우리가 식을 쓰는 어떠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름차순은 차수가 점점 증가하도록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되겠죠. 제일 작은 차수는 이 상수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1차 그 다음에 3차 그리고 이렇게 돼서 2-4x 더하기 3x 제곱 빼기 3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림차수는 차수가 점점 감소하도록 쓰는 건데 보통 우리는 이 내림차순을 많이 씁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되니까 마이너스 3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 실수배입니다. 다항식은 변수가 같은 것끼리, 또 차수가 같은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우리가 흔히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자면은 이 변수는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정해지지 않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x가 1억이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변수는 차수가 같은 수끼리 연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항식의 덧셈부터 살펴볼 건데요. 차수가 같은 것끼리 더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3x제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x 차수가 같은 것끼리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빼기 b를 직접 구해보자면은 2 빼기 1은 1이니까 제곱 2개 더하면은 2개를 a에서 b를 빼면은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수배 어떻게 보면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 곱하기를 이렇게 3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곱해졌으니까 6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3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다항식의 곱셈인데요. 우리는 다항식의 곱셈을 이 곱셈 공식이라는 것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곱셈 공식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 두 개를 a와 b를 갖다가 곱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다 곱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보면 규칙 같은 걸 정한 게 이 곱셈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을 곱셈 공식이 바탕으로 하는 것은 이 전개입니다. 전개를 해서 곱셈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곱셈 공식의 반대되는 개념은 인수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곱셈 공식을 할 때는 얘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을 갖다가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x랑 y가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항식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항식이 아니지만 얘의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a라고 이렇게 보면은 얘는
A의 제곱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얘는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은 단항식을 이렇게 다항식으로 푸는 것이고 인수분해는 반대로 단항식을 다항식으로 이렇게 축약시키는 것입니다. 곱셈 공식과 경우의 수. 곱셈 공식은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막 곱셈 공식을 막 이렇게 10개 이렇게 보통 배우는데 응용을 하면은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x 플러스 y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것인데요. 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식에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닐까요?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이 자리에 넣어도 이렇게 똑같이 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2y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4xy가 될 것이고 플러스 4y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거를 굳이 안 외워줘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얘는 x제곱 하고 더하기 2x 마이너스 y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y 제곱이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이건데요. 얘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써보자면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 더하기 x 3xy 이렇게 하고 3xy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 y 대신 우리는 마이너스 y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3x y 더하기 3x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합차 공식인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면은 얘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두 수의 합과 곱을 알 때는 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어떤 거에서 출발했죠? 이거에서 출발했죠. x 플러스 b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원래는 이 오른쪽 이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 있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원래 식을 한번 써보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제곱은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더한 것의 값인 2ab 2bc 더하기 2ac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항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볼 곱셈 공식의 식변형으로는 이렇게 완전제곱식에서 이걸 빼면 또 이게 나온다라는 건데 얘는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있겠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구하고 싶어요. 얘를 한번 또 풀어볼까요? 풀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이 마이너스 4ab가 필요한 겁니다. 틀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당시 이거를 전개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같은 것으로 먼저 끌어내서 묶어줍니다. 같은 것끼리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잠깐만요. 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끌어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b 플러스 c의 제곱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도 같고 아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야 될 텐데. 아, 이렇게 끌어내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A 플러스 뭐로 끌어내야 될까요? 같은 것끼리인데 A 플러스가 되나? 아니 일단 이걸 갖다가 묶으면은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A를 이렇게 끌어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얘를 플러스로 끌어내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건데, 플러스 아니고 여기 이렇게. 얘가 이렇게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그러면은 A 일단 같은 것끼리 묶으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다고 하면은 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합차란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여기 합과 차가 있고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하라는 것은 단항식에서 다항식으로 하는 거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bc의 제곱 더하기 c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인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c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4번에 x 다섯째 개수와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것인데 얘를 갖다가 x 다섯 제곱의 개수를 얻으려면은 먼저 2, 1도 되고 1, 2, 1도 되고 1, 2, 2 그러면 총 x 다섯 제곱의 개수는 3이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x 제곱의 개수를 b라고 하잖아요. x 제곱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x 제곱과 상수항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만났을 때 상수항 제곱 상수항 제곱 그리고 1 그냥 x 상수항 1 상수항 이렇게 총 6개가 나오고 b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의 값은 6이 12한 값에 6, 38한 값에 18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x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얘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제곱 여기에서 뺀 거인 이 x제곱 y의 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보면은 우선 얘는 4, 4, 16 빼기 2, 4한 12가 될 것이고 12의 제곱이니까 144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2xy에 이렇게 제곱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xy는 2라고 했으니까 144 빼기 8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44 빼기 8은 136이 되겠네요.